여러분, 제조 대한민국 미국발 위기가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이 GDP 대비 제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27.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일본이 말입니다. 예, 이 제조업 비율이 20.7%밖에 안 될 겁니다. 일본이 20.7%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19.1%예요. 독일이 지금 실제로 19.1%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제조업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1991년 27.6%였던 것이요. 2019년에 27.5%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조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강한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2020년에 UN 산업개발기구 여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제조 경쟁력은 세계 3위입니다.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있는 거죠. 최상위권에. 그만큼 말입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 제조업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타 선진국들 보세요. 영국은 8.7%밖에 안 되고요. 프랑스는 9.8%고요. 이탈리아는 14.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높은 제조업 비율을 가져가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듯한데요. 당장 말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변신했어요. 뭐 어떻게 변신했느냐. 세계의 공장 이러면 중국이었습니다. 뭐 반도체든 전기 배터리건 아니면 뭐 의약품을 제조하든 모든 제조의 본산이 중국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시장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봤더니 모든 게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사실 미국은요. 오일 쇼크가 난 이후에 1980년도죠. 오일 쇼크가 난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저히 생산을 못해. 지금 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생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조를 세계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도 뻗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어떤 제조 공급망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제조 경쟁력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람들 건면성실하죠. 설선수범하죠.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어떤 큰 틀의 공급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중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를 하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미국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섭니다. 이 제조를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몇 가지 법을 통과시킵니다. 당장 말입니다.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이거 지어라.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도 도와주고 대만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도 도와주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도와주겠다. 제조시설에 3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연구개발 인력에 13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국제기술안보활동에도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세액공제도 해주겠다 이거예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25%까지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거 10년간. 예.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어떤 세계의 공장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변신한 겁니다. 예, 이제는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하라 이거예요. 미국 내에서 하라. 반도체는 첨단 제품이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갑자기 또 덜어내면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전기차 중국에서 하지 말고 미국에서 해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다 전기차 생산을 하고 심지어 말입니다. 예, 이 생산된 배터리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하는 광물들 미국에서 생산하고 조립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 전기차 공장 지어라 이거 지어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지어라. 여기에다가 이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는 것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바이오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한 바이오 제약 기술 이거 다른 나라에 생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계속 쉽게 말하면 너네 와서 공장 빨리 지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재미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첨단 제품이나 혹은 바이오는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말입니다. 예. 미국의 첨단 기술의 공장을 계속 짓는다면 이게 우리 사실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기업 재고 자산이 지금 현재 165조 4,432억 원까지 늘어난 것 이것은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장을 계속 지어대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이제는요.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아무래도 어떤 시기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과 대한민국 제조업에 관한 한 협상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껍데기만 한국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말입니다, 여러분. R&D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최첨단을 만들 수 있는 격차 기술을 가져가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 상승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에게 이게 제품을 수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강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반도체나 혹은 전기자동차나 또 바이오까지 차세대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투자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정부가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어도 말입니다. 10년 전략, 20년 전략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제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이 우방은 맞아요. 함께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줄 거를 다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초격차 기술은요,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되고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이게 팹리스라고 하나요? 예, 반도체 설계 말입니다. 이런 분야의 투자도 그 어느 때보다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기차 배터리도 말입니다. 뭐 자동차 만드는 건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엔진이 어려워서 그렇지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만 넣으면 가는 자동차는 뭐 장난감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느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엔진이라는 복잡한 구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에 대해서 초격차 기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아마 한국 기업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거기에 대한 방편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제조업의 위기는 굉장히 빠르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격차 기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하니 미칩니다. 지금 말입니다. 좌우 갈라져서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져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계 경제 정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가장 뛰어난 기술의 제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정부가 이 분야 말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또 기업의 어떤 인력을 양성해내고 이런 첨단 어떤 산업을 후원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제조업을 분석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가능성이 우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시장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절대 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라 산업을 국가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